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연회 서비스의 실제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연회장에서 행사를 예약하고 실제로 행사를 진행할 때 어떻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회 행사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 상품들은 현장에서 바로 생산하고 소비가 되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대고객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식사를 보통 하는 이런 파티형 행사에서는 식음료 서비스를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리고 회의 행사 때는 어떤 서비스가 중요한 것인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음료 서비스 부분입니다. 이 파티형 연회 대부분 이 식음료를 즐기는데요. 파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과 음료겠죠. 그래서 식음료를 즐기는 파티를 우리가 행사를 파티형 연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의 유형은 우리가 앞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식, 일식, 중식, 양정식 이러한 그 세트 코스가 있겠죠. 그리고 시팅 뷔페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뷔페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딩 뷔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스탠딩 뷔페라고 하는 것은 좌석이 없이 서서 음식을 먹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칵테일 리셉션, 그래서 간단한 오드볼, 그리고 이 음료를 위주로 하는 칵테일 리셉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회장에서의 이 식음료 서비스 방법은 일반 레스토랑과 거의 동일하죠. 단지 이렇게 사전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별 주문을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정해진 음식을 서비스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문된 식사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부분이나 식사 부분 모두 음식의 만족도, 이 행사의 만족도를 정말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나와 있는 스탠딩 뷔페와 리셉션,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에서는 이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거의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요즘에는 뭐 일반 레스토랑을 포함한 이 커피숍 에서도 커피 전문점에서도 이러한 그 리셉션 형식의 파티 형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레스토랑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아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스탠딩 뷔페라든가 칵테일 리셉션은 이 연회장에서만 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그러한 식음료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별 서비스 인원을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연회장에서 식음료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 연회장의 인력만으로는 아주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연회장은 최소한의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 업장에서 헬퍼를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일 파트타이머를 하는, 그래서 전문 아웃소싱 용역업체를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들이 이런 연회장 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거의 일반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런 연회 행사가 몰렸거나 그리고 이런 대연회장의 경우에는 이 대량 인원의 그러한 세트 코스의 음식 서비스가 이 발생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헬퍼, 타업장에서 그리고 이 파트타이머로, 그래서 이런 연회장 지배인은 사전에 인원 계획을 확실하게 서면으로, 그래서 각 식음료 부서장에게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 헬퍼만으로도 부족했을 때는 이 그
파트타이머 인원도 외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회장에서 이 식음료에 대한 서비스 인원은 이 표를 보시면은요, 우선 한식, 일식, 중식, 양정식 세트 코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인원이 보통 테이블당 2명에서 3명 정도로 배치가 됩니다. 이것은 10인용 테이블 기준이고요. 그리고 물론 이 서비스의 퀄리티 그리고 음식의 질에 따라서도 서비스 인원이 더 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시팅 뷔페의 경우에는 고객 20에서 30명당 보통 1명 정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뷔페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서비스 인원도 충분히 여러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에는 서비스 인원이 40에서 50명당 1명 정도다. 여기에서는 별도의 바텐더를 우리가 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회 행사의 견적, 그래서 가격에 따라서 이 서비스 인원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고요. 서비스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 형태별로 실제로 이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정식 서비스인데요. 이 정식 서비스는 이 지배인이 먼저 이 서비스 요원들의 담당 테이블을 사전에 할당을 해야 됩니다.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스의 음식은 전체 인원에게 동시에 서브돼야 되기 때문에 주빈석에 서브되는 것을 기점으로 그래서 가장 먼저 VIP 테이블에 서비스가 되겠죠. 그래서 담당 테이블에 서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주빈석은 특히 이 VIP석은 경험도 많고 이 능숙한 캡틴 이상급이 맡아야 된다. 그래서 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 VIP를 영접하는 서비스가 모든 행사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빈의 만족도에 따라서 이 전체 행사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VIP 테이블을 항상 신경 써서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배인은 네 번째에 보시면은 이 코스가 진행되는 사항을 파악해서 원활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지휘와 통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인들은 오랜 그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멀리서 이 서비스하는 모습을 봐도 어느 지점에서 컴플레인이 나는 상황인지, 그리고 동선이 정확히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거의 한눈에 보면 잘 보인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식음료 서비스는 방금처럼 코스가 있었고 뷔페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자, 뷔페의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따뜻한 음식을 위한 이 고체 연료가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데피는 양초처럼 생긴 연료가 있는데, 이 고체 연료는 식사 시작하기 1시간 전에 불을 붙인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데펴둬야 되겠죠. 그리고 음식을 덮어놓은 랩이 있어요. 그것은 식사 시작 10에서 20분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음료 서비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식사 이전에 뭐 개회식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어요. 공식적인 행사가 있으면 이 공식적인 행사 기간 동안은 시간 동안은 랩을 덮어뒀다가 식사 시간 10분에서 20분 전에 이것을 커버를 벗겨야 되겠죠. 그리고 뷔페 접시는 식수 인원의 3개 정도를 비치해야 된다. 100명이면 300개 이상 비치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사용한 접시는 즉시 바로바로 치워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음식은 주방에 빨리 연락해서 보충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방과 연락하고 있는 서비스 요원은 별도로 배치를 해야 되겠죠. 주로 캡틴 이상이 주방과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에 이 뷔페 서비스는 테이블에 기본적인 포크 나이프와 함께 이
워터 고블렛, 이 물을 채워 놓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물은 계속해서 리필해 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는 고객의 테이블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커피 메이커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이 고품질의 커피를 스스로 셀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뷔페 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탠딩 뷔페 형식이 있었잖아요. 이 스탠딩 뷔페는 고객이 접시를 들고 포크로 돌아다니면서 먹기 때문에 이 수프 종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모두 커트가 되어야 되겠죠. 이 나이프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뷔페 서비스 중에서 스탠딩 뷔페는 메뉴의 형식이 약간 다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사 형태별 서비스에서 우리가 코스 요리를 했고요. 그리고 뷔페, 시팅 뷔페, 그리고 스탠딩 뷔페까지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요 주의할 점을 위주로 봤다. 이렇게 봤으면 이제는 칵테일 리셉션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칵테일 리셉션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디너 전에 칵테일 리셉션을 하는 경우, 그리고 디너 이후에 칵테일 리셉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디너 전에 칵테일 리셉션을 먼저 보시면은, 이 디너 전에 하는 칵테일 리셉션은 디너를 하는 식사하는 연회장 앞에 복도나 별실을 이용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널찍한 복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해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칵테일 리셉션을 개최를 하는데, 음식의 경우에는 간단한 오드볼 정도. 여러분들 까나페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까나페는 오드볼의 일종, 그래서 오드볼이 더 큰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한 오드볼 정도로 차려놓고요. 그리고 바는 이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바라는 것은 알코올 음료와 비알코올 음료를 제공하는 곳이죠. 음료를 제공하는 곳을 바라고 합니다. 가끔씩 바는 이 술만 제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바는 모든 음료를 제공하는 장소를 이야기를 하고, 바텐더도 역시 음료를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는 이러한 인원의 규모에 따라서 적당한 위치의 인원의 숫자에 따라서 한 군데 내지는 네 군데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료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할까요? 보통 1인당 1.5잔 정도의 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음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드볼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보이시는데, 이 오드볼은 에피타이저입니다. 그래서 이 참석한 고객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료는 이 서비스 요원들이 트레이에 몇 가지 아이템을 담아서 이 고객 사이로 다니면서 고객에게 권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음료가 담긴 잔을 전담할 때는 종이 냅킨을 바깥쪽으로 싸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기가 흐르지 않도록 전달을 해야 되고요. 이 오드볼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보면, 이 오드볼은 메인 요리가 나가기 전 식전 음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한입 사이즈의 에피타이저다. 요 정도로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드볼에, 그래서 요즘에는 굉장히 전문화가 됐어요. 이런 오드볼 까나페 문화들. 그래서 핑거푸드도 많이 아주 굉장히 모양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오드볼은 이 데코레이션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칵테일 리셉션의 컨셉은 굉장히 화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거리보다는 볼거리가 많은 그런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 디너 전에 했던 것과 이제 식사를 겸한 그러한 칵테일 리셉션을 보시면은요, 이 서비스 방식은 디너 전에 칵테일 리셉션 방식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 자체는
뷔페 형식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 스탠딩 뷔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 바, 그림에서 보이는 이러한 바도 이 디너장 안에 설치를 해 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디너를 겸한 칵테일 리셉션의 경우에는 1인당 3잔 정도의 양을 준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연회장의 바는 이렇게 이동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 아니고요. 어떠한 행사 성격이냐, 얼마나 자유로운 행사고 어떠한 스타일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바 형식도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디너를 겸했을 때의 칵테일 리셉션에 고객 수와 바텐더 수가 보통은 이렇게 스탠다드한 형식이 이렇습니다. 100명 미만의 경우에는 바텐더 수가 1명 정도 배치가 되고요. 100에서 300명 사이는 2명, 그리고 500명까지는 3명 정도가 바텐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충분한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고객 수가 500에서 700명까지는 바텐더 수가 4명까지 배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칵테일 리셉션까지 했는데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티파티 서비스입니다. 이 티파티는 이 식사 시간을 피해서 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다과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칵테일 리셉션 같은 경우에는 주류가 나오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 그런 행사라든가 혹은 주로 이런 친목도모 그리고 이 세미나의 경우에는 이 칵테일 리셉션보다는 이러한 티파티, 그래서 칵테일 리셉션은 보통 디너 전과 그리고 디너와 겸하는데, 그래서 칵테일 리셉션은 저녁에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티파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티파티는 그 커피 브레이크와 매우 유사한데 쿠키나 과일, 까나페 등의 간단한 음식이 곁들여지고요. 이 파티 시간도 중간중간에, 행사 중간중간에 할 수 있도록 커피 브레이크와 거의 비슷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티파티 서비스는 사전에 준비된 간단한 음식을 체크하고 시작 10분 전에 랩을 벗기고 고객들이 입장하면 커피, 티, 음료수를 서빙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 식음료 서비스, 그래서 파티형 행사를 봤어요. 그래서 주로 식사를 하는 행사를 봤고요. 이번에는 식사를 하지 않은 회의 행사의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행사는 이 사전에 이 행사장 안에 이 배너라든가 사인보드라든가 명찰, 방명록, 뭐 마이크,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곳들이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등록 데스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등록 데스크만 완벽하게 준비해주고 이 회의 테이블 위에 물잔, 이것만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회의 중에는 거의 별다른 서비스가 없습니다. 뭐 회의장 안에 온도를 체크한다든가 뭐 환기 시설을 우리가 체크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물을 체크하고 그리고 마이크 상황을 체크하고 조명을 체크하고 이런 시설물들만 기본적으로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이 유동적인 서비스 상품은 생산해내지 않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회의 행사의 시작점은 이 참가자들이 주로 등록 데스크에도 이 회의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의 참가자들이 등록 데스크에서 접수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접수를 뭐 30분 전부터 온다. 그래서 30분 전부터 체크를 했을 때 그러면 행사장의 임대료는 몇 시부터 받을 것인가, 아주 예민한 부분들이어서 그런 이견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등록 데스크는 이 참가자와 이 연회장의 첫 접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스크는 일반적으로 회의장 앞에 이렇게 복도에 설치가 되고요. 이 등록 데스크의 크기도 역시 참가자의 수, 그리고 등록 데스크에서 어떤 업무를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등록 데스크에는 이 회의 참가자들을 위한 이 준비물은 주최 측에서 준비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 호텔 연회 서비스 측에서도 이 준비해 줘야 될 것들이 뭐 전화라든가 커피포트, 호텔 시설 안내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행사장 내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의 직원을 반드시 배치해서 이 어떤 돌발적인 주문 상황에 대해서도 항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호텔 연회장에서 이러한 식음료를 하는 그러한 행사도 우리가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이러한 그 식음료가 없는 회의장만 임대를 하는 그러한 행사도 이 서비스 인원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팅만 해놓고 나면 그 당일날에 서비스 인원은 많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러한 행사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이 커피 브레이크가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이 회의장을 정리하고 또 필요한 기자재도 이동도 해주는, 그래서 서비스 인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배치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행사에서는 특별히 이러한 그 커피 브레이크 서비스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커피 브레이크는 회의 일정표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회의장 앞 복도 한쪽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회장만 임대하는 그런 행사에 있어서도 이런 중간중간에 체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객들이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호텔의 서비스 인원이 자리에서 뜨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커피 브레이크의 서비스 방법을 보시면은요, 우선 커피 브레이크 예정 시간 30분 전에 세팅이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커피포트에 이 커피를 준비해서 참석자들이 주변에 오면 서빙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리고 이 커피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티를 준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도 같이 비치해 놔야 되고요. 이 커피 잔도 역시 참석 인원보다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요. 쿠키나 간단한 과일 같은 경우에 랩을 시작 10분 전에 벗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피 브레이크를 할 경우에는 이 주최 측에서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기물을 설치하고 뭐 코까지 차지까지는 아닌데 이 커피 브레이크를 할 수 있도록 뭐 뜨거운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배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연회 서비스, 그래서 식사 서비스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 회의 행사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